여러분, 오늘 아침에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올린 비디오 중에 좋아요 100개가 된 동영상이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어메이징한 게 저한테는 그냥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그냥 I talk about what I want to talk about. 그런데 100분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비디오 잘 만들었다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저에게는 100분의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Thank you. 오늘은 그냥 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해요. 왜 제가 수십 년 전부터 공부를 할 때부터 100%보다 조금 더 오바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, 좀 말하자면 제 나름대로는 힘든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,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저 같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닙니다. 몇몇들이 있는 걸 전 많이 만나봤는데, 우리 같은 종족의 사람들의 문제점은 지가 일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. 왜냐면 일반인들보다 일을 한 20% 더 하거든. 100만 해도 되는데 한 120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반면에 좋은 점도 있어. 그래서 그게 뭔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,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 저게 말이 된다라고 좋게 보실 수도 있고,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을 조금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 난독증이 뭔지 아십니까? 디슬렉시아가 뭔지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어를 읽고 똑바로 못 읽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고, 읽고 그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를 흡수를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을 난독증이라고 한답니다.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좀 심했어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,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. 뭐 오늘 밤 번호,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몇 번 일어나, 뭐 단번 일어나, 반장 일어나, 뭐 누구 일어나 해서 책 읽어 이래요. 근데 그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. 진짜 식은땀 나고, 왜냐면은 일어나서 이 국어책을 뭘 읽어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못 읽거든. 읽으면 계속 떠듬떠듬하고, 이 첫 번째 줄을 읽다가 아랫줄로 내려가서 아랫줄을 읽어. 이거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. 그러니까 이건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. 이게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갖고 다음 라인으로 따라가는데 그게 많이 떨어지는 건데, 이제 커서 나중에 커서 알았어. 아, 내가 일반인보다 약간 딸리는 그 장애가 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.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글을 못 읽는 줄 알았어. 한글이 딸려서. 자, 그런데 이게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. 유학을 가도 이 문제는 변하지 않아. 영어를 읽어도 똑같아.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. 난 그때도 또 영어를, 이게 내가 제2외국어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.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SAT 프랩을 할 때도 그랬고, 뭐 토플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, 모든 거에서 하고 억지로 일반인들보다 배로 해서 겨우 요만큼의 성과를 만드는, 그래서 딴 사람들보다 하여튼 독해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2배 이상 했습니다. 근데 욕심은 있고 애가 하기는 해야겠고 능력은 딸리고,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자기 그 스타일에 맞추려면은 you have to input more. 그게 불만인 적은 없었어요. 그냥 좀 남들보다 좀 놀 시간이었고 피곤하다 해서 조금 손해를 봐야 됐지만, but I still want to get what I want to get. 그러니까는 거기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이 살아온 거죠. 자, 제가 그래서 글을 잘 읽지를 못하는 장애가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비디오를 킨 것은 아니고,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, 그래서 100점을 맞자 이렇게 목표를 하면 희한하게 다른 애들보다 나는 80점, 85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. 왠지 모르겠어. 뭐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까먹는 것도,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해도 미리 공부를 해도 뭐가 안 되는 과목들이 있다는 거지. 그래서 100점 준비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. 문제집 풀고 뭐 노트 다 보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, 시험에 갔는데 야 헷갈리는 게 맨날 있네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찍어야지. 찍으면 난 틀려. 또 찍는데 또 맞는 놈도 있어 옆에. 난 아니야. 그래서 생긴 습관이
이거를 20%가 계속 빠질까 열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120%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는 항상 20%를 까먹으니까는 한 100에 와서 떨어질 수 있게 조금 문제 안 나올 것 같은 것까지 오바를 해서 푸는 거죠.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, 여러분. 아침 11시 40분. 출근해서 뭐 일을 하다가 비디오를 켰는데 이게 오늘 세 번째 커피. 이만큼씩 세 개째. 와, 오늘은 근데 잠이 안 깨네. 이게 카페인의 도움을 받아도 이게 몸에 피로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한계에 올 때가 있습니다. 근데 this is all I got. So we'll see what happens.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운동을 갔다 오긴 했는데 운동할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. (80% 밖에 내가 효율성을 못 낸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아쉽죠. 하지만 거의 우리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살고 있습니다. 저는 100을 집어넣는데 100이 다 나오는 정도의 뭐라 그럴까, 두뇌 회전 이런 게 아니면 이해 능력, 기억력이 있으면 좋겠지. 근데 내가 그게 없어. 그렇다고 맨날 컴플레인만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저 같은 스타일에는 그냥 120%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 사무실에 찰스라는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증상을 갖고 차일드 후드를 보내고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보다 좀 한 150% 하는 것 같아, 쟤는. 근데 좀 서로 보면서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. 왜냐면 우리 조금 딸리는 애들이 조금 더 오버해서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, 지구상에서 조금 딸리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인간이 공부를 조금 더 남들보다 좀 하는 인간이 나만이 아니구나, 하나 더 있구나, 가까운 데서. 밖에도 많을 거야.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You're not alone. 여기도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저는 더 좋은 비디오를 가지고서 찾아오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학생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숙제 있으면 조금 좀 해주고 오늘은.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전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